제가 이기면 우리 아빠 누명을 풀어주세요. 그 말에 강도연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물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지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한태수입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는 작은 분식집 하나가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였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들러 떡볶이를 사 먹었고 저녁이 되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김밥 한 줄을 포장해 가곤 했다. 그 분식집 구석자리에는 늘 같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한지우라고 했다. 아이의 앞에는 언제나 바둑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두는 바둑이 아니라 혼자서 두는 바둑이었다. 아이는 흰 돌을 하나 내려놓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검은 돌을 집어들었다. 손은 작았지만 돌을 놓는 손길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마치 오래 바둑을 둬온 사람처럼 침착해 보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늘 같은 말을 건네곤 했다. 지우야. 아이의 시선이 바둑판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예, 할머니. 오늘도 혼자 바둑 두고 있니?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연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물었다. 대회라도 나가려고 그러니? 그러자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을 만나야 해서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아이는 가끔씩 어른처럼 들리는 말을 하곤 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한 어조였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이터에 가지 않았다. 늘 이 분식집으로 걸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바둑판을 꺼냈다. 그리고 혼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바둑판은 꽤 오래된 물건이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나무에는 잠금이 여러 개나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바둑판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 바둑판은 지우의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골목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형 은행 횡령 사건,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한태수, 지우의 아버지였다. 은행 직원이었던 그는 거액의 돈을 빼돌린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그때 지우는 겨우 5살이었다. 어린 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장면만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골목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굽혀 지우의 눈높이에 맞추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울지 않았다. 다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말 잘 들으렴. 지우는 그때 물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바둑판 하나를 꺼냈다. 지금 지우가 늘 들고 다니는 바로 그 바둑판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지우야.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바둑은 말이다. 지우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끝까지 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 말이 끝나자 경찰이 다가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경찰차에 올라탔다. 그날 이후로 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아빠 은행 돈 훔쳤다더라. 딸도 참 불쌍하지.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가끔 그런 말을 했다. 너희 아빠 도둑이라며? 그때마다 지우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그런 분 아닙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분식집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조금 굳어 보였다. 가방에서 바둑판을 꺼낸 지우는 평소보다 더 오래 생각하며 돌을 놓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야, 무슨 일 있니? 지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 노인이 등장했다. 정장을 입은 채 기자들 앞에 서 있는 남자였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러갔다. 도연그룹 강도연 회장. 기자가 질문했다. 회장님께서는 은퇴 후에도 바둑을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 젊을 때는 기사 지망생이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 지우의 시선이 화면에 멈췄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지우는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저분. 할머니는 고개를 기울였다. 왜? 지우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말씀하신 분입니다.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그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지우의 시선은 TV 속 노인을 향해 있었다. 강도연 회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다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흰 돌을 하나 천천히 내려놓았다. 딱! 작은 소리가 분식집 안에 울렸다. 아이의 눈빛은 놀랄 만큼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분을 만나야 합니다. 할머니는 놀라 물었다. 어떻게 만나겠니? 지우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바둑판을 다시 넣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바둑 두면 됩니다. 할머니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얘야, 그분이 너랑 바둑을 왜 두시겠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두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제가 이길 테니까요. 그날 밤 서울 강남의 거대한 빌딩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도연그룹 회장 강도연의 차였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차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바둑판이 들려 있었다. 경호원이 놀라 외쳤다. 얘야, 위험하다. 그러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차 문이 열렸다. 회장이 천천히 밖으로 내렸다. 아이를 바라보던 회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얘야, 왜 내 차를 막고 있니? 지우는 고개를 들어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회장님, 저와 바둑 한 판 두어 주십시오. 경호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 순간 지우가 말했다. 제가 이기면. 아이는 바둑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아빠 누명 풀어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강도연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지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한태수입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한태수라고? 그 이름은 그에게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의 이름이었다. 도영그룹 본사 앞은 밤이었지만 여전히 밝았다. 빌딩 외벽을 따라 올라가는 조명들이 도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바둑판이 들려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차에서 내린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아이가 방금 내뱉은 이름 때문이었다. 한태수? 그 이름은 그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회장의 시선이 아이에게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작은 체구, 단정한 교복,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는 바둑판.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와 바둑 한 판 두어 주십시오. 주변 공기가 묘하게 조용해졌다.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아이 장난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러나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내가 이기면 아버지 누명을 풀어달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한태수라고 했지? 예. 회장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정확히 5년 전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회사 안에서도 언론에서도 누구도 그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사건은 그렇게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셈이었다. 그것도 10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였다. 회장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 몇 살이니? 10살입니다. 바둑은 얼마나 두었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5살 때부터입니다. 회장은 살짝 웃음을 흘렸다. 5살부터라고? 아이의 대답이 너무 침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때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 회장은 시선을 들었다. 예전에 바둑 기사 준비하셨다고 뉴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걸 알고 왔니? 예. 그래서 나랑 바둑을 두겠다고? 지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이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얘야, 내가 이기면 아버지 누명을 풀어달라. 그는 말을 천천히 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지우는 대답했다. 예. 어떻게 풀어달라는 거지?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회장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다.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지우는 똑바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강도연 회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회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 말은 그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던?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빠는 그날 끝까지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듯했다. 잠시 후 회장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바둑을 두자고? 지우는 바둑판을 앞으로 내밀었다. 예. 제가 이기면. 아이는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다. 한 번만 조사해 주십시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 자신 있니? 지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예. 회장은 갑자기 웃었다. 이거 참.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는 경호원을 향해 말했다. 회의실 하나 비워. 경호원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바둑판 놓을 자리만 있으면 돼. 지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로 바둑을 두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했다. 회장은 아이를 향해 말했다. 따라오렴. 잠시 후 도연그룹 본사 1층 회의실. 넓은 테이블 위에 바둑판이 놓였다. 지우는 의자에 앉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살짝 떠 있었다. 회장은 맞은편에 앉았다.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회장이 바둑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먼저 둘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흰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바둑판 위에 내려놓았다. 딱! 작은 소리가 울렸다. 회장은 그 돌을 바라보았다. 첫 수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수가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회장은 검은 돌을 집어들었다. 좋아. 그도 돌을 내려놓았다. 딱! 바둑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수는 조용했다. 그러나 10수쯤 지나자 회장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그는 돌을 집어들었다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수가 예상보다 훨씬 깊었기 때문이다. 회장은 살짝 웃었다. 흥미롭구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돌이 놓였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경호원들도 비서도 모두 숨을 죽이고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돌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 단순히 바둑을 두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오래 배운 사람의 수익이었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지우라고 했지? 예. 누가 바둑을 가르쳐 주었니? 지우는 바둑판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빠입니다. 회장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돌을 내려놓았다. 딱!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조금 커졌다. 아이의 다음 수가 이미 그 수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의 손이 움직였다. 흰 돌이 하나 놓였다. 딱! 그리고 그 수는 회장의 돌을 완전히 가두고 있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회장은 바둑판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이거 참. 그는 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이수익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바둑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지우야, 내 아버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바둑 꽤 두셨겠구나.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예. 그리고 말했다. 아빠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이 시선을 들었다. 지우가 말했다. 바둑은.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끝까지 두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도연 회장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가 젊은 시절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져 있었다. 도연그룹 본사 1층의 넓은 회의실이었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바둑돌이 내려놓이는 소리였다. 딱! 흰 돌 하나가 놓였다. 잠시 뒤 검은 돌이 뒤따랐다. 딱!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뒤에 서 있는 경호원들에게는 그저 조용한 게임처럼 보였지만 강도연 회장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회장은 바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이의 수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우의 손은 여전히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린아이답게 조급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돌을 집어들면 반드시 잠시 멈추었다가 놓았다. 마치 수십수 앞을 미리 살피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회장은 잠시 돌을 집어들었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아이의 바둑,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돌을 내려놓았다. 딱! 지우는 잠시 그 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의 망설임 없이 다음 수를 두었다. 딱! 그 순간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수가 정확히 자신이 예상하고 있던 약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회장은 돌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지 못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상하구나.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지우야. 예. 바둑을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몇 수를 더 두고 난 뒤였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 더 굳어졌다. 그는 돌을 집어들었다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웃음을 흘렸다. 참 이상한 일이구나.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내 바둑을 보니까.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생각이 나는구나. 지우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바둑을 꽤 잘 두던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다시 말했다. 회사 직원이었는데 말이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조용히 다음 수를 내려놓았다. 딱! 그러자 지우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아이의 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돌이 또 하나 놓였다. 딱! 회장은 그 수를 보는 순간 잠시 숨을 멈추었다. 왜냐하면 그 수는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는 돌을 쥔 채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우야. 예. 내 아버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바둑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알고 있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예. 어디라고 하셨니? 지우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가 젊었을 때 회사에 바둑 좋아하는 분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지우는 이어 말했다. 그분이 바둑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조금 무거워졌다. 회장은 바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억과 정확히 겹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5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회사 안에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한태수였다. 그리고 그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강도연 회장 자신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야. 예. 아버지가 혹시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강도연 회장이라는 이름을 말한 적 있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뭐라고 하시던?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말을 계속했다. 회사에서 바둑을 같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바둑을 더 좋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 회장의 손에서 돌이 살짝 흔들렸다. 딱! 돌이 예상보다 조금 세게 내려놓였다. 지우는 그 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다. 아이의 눈이 바둑판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잠시 후 지우의 손이 움직였다. 흰 돌 하나가 놓였다. 딱! 그리고 그 수는 회장의 세력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자리였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경호원들도 비서도 모두 숨을 죽이고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거 참. 잠시 고개를 저었다. 정말 닮았구나. 지우가 물었다.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바둑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바둑 말이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 말했다. 한태수 바둑하고 똑같구나. 지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입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아주 똑같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회장은 바둑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의 수익기는 단순히 배운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한태수의 바둑이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왜 그러니? 아빠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들었다. 지우의 눈이 바둑판 위에 있었다. 억울한 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 말했다. 언젠가는 밝혀진다고요.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이 게임, 단순한 바둑이 아니었다. 이것은 5년 전 사건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회장은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딱! 그러자 지우의 다음 수가 바로 이어졌다. 딱! 그 순간 회장은 바둑판을 바라보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는 다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수를 다시 확인했다. 지우가 방금 둔 수, 그것은 한태수가 가장 좋아하던 수법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예.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내 아버지 사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바둑판 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응,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흰 돌 하나가 놓였다. 딱!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바둑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자리였다. 강도연 회장의 눈이 천천히 커지고 있었다. 지금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 아이와 두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바둑이 아니었다. 5년 전의 진실과 마주하는 판이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져 있었다. 도영그룹 본사 건물 안에서도 가장 넓은 회의실이었지만 지금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바둑판 하나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나무판. 그 위에서 흙과 백의 돌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선은 계속 바둑판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우가 조금 전 내려놓은 흰 돌 때문이었다. 딱 그 돌 하나가 판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검은 돌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예, 회장님. 내가 방금 둔 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수를 왜 거기에 두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니? 지우는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쪽 세력이 약해 보이지만 아이의 손가락이 바둑판 한 곳을 가리켰다. 여기를 끊으면 흐름이 바뀝니다. 회장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흐름이 바뀐다고? 예. 지우는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 막으시면 아이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수가 생깁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회장은 바둑판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네 수, 다섯 수. 회장의 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이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는 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잠시 웃음을 흘렸다. 이거 참. 잠시 고개를 저었다. 정말 놀랍구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다시 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딱 검은 돌이 놓였다. 그러자 지우의 손이 곧바로 움직였다. 딱 다음 수가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몇 수가 이어졌다. 딱, 딱, 딱. 시간이 흐르면서 회장의 표정이 점점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되어 있었다. 집중, 그리고 놀라움. 회장은 돌을 들고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바둑판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 판, 자신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장은 낮게 웃었다. 설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우야. 예. 너 지금.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나를 잡으러 오는 거니?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예. 회의실 뒤쪽에서 경호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대단하구나. 그리고 다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지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돌들이 천천히 판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회장은 몇 번 더 수를 두었다. 그러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마침내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았다. 딱! 그리고 잠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우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 역시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 강도연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우야. 예. 회장은 돌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졌구나. 회의실 안이 순간 술렁였다. 경호원들과 비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회장이 바둑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피식 웃었다. 감사하다고? 지우는 말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약속했지. 잠시 뒤 말을 이었다. 아버지 사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조사해보마. 지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조사 책임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돌들이 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장은 중얼거렸다. 한태수?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아십니까? 회장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지. 잠시 웃었다. 바둑을 꽤 잘 두는 사람이었거든. 지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입니까? 그래.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나랑 자주 바둑을 두었지. 그리고 덧붙였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왜 아무도 아빠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나도 알고 싶구나.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비서를 바라보았다. 박 비서. 예, 회장님. 5년 전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한태수 사건 파일.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가져오게. 비서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 사건은. 회장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내가 다시 보겠다.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급히 회의실을 나갔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회장이 돌아보았다. 왜 그러니? 지우는 말했다. 아빠가 그랬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뭐라고? 지우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진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돌처럼 숨겨져 있어도 결국 드러난다고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둑판을 다시 바라보았다. 흙과 백의 돌이 가득한 그 판. 그는 문득 깨닫고 있었다. 이 게임은 방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도연그룹 본사 건물은 이미 늦은 밤이었다. 낮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넓은 복도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회장실이 있는 층만큼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도연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창 너머로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풍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다. 회의실, 작은 아이, 그리고 바둑판, 지우가 내려놓았던 마지막 수. 그 수가 떠오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단순히 바둑을 잘 두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바둑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한태수?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두 손을 모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5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회사 일을 거의 아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룹 금융 계열사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강민재였다. 그 사건 역시 아들이 직접 보고하고 처리했다. 아버지, 내부 직원이 횡령했습니다. 그때 강민재는 그렇게 말했다. 확실합니까? 회장이 물었을 때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경찰 수사도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태수라는 직원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벌써 5년이 지나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설마, 작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박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서류철이 책상 위에 내려놓였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회장은 그 파일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이 파일을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밤 한 아이가 바둑판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파일은 평생 다시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사건 제목이 적혀 있었다. 도영금융 내부 횡령 사건. 그 아래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피의자 한태수.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서류 안에는 당시 조사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자금 이동 내역, 계좌 기록, 보고 문서. 회장은 천천히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건 기록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장을 더 넘기던 순간이었다. 회장의 손이 멈추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피의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함. 회장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본인은 돈을 빼돌린 적이 없으며 회사 내부 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함. 회장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내부 비리?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서류를 더 넘겼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조사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다. 피의자는 추가 질문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함. 회사 고위층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함.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완전히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 비서. 예, 회장님. 이 기록. 회장은 서류를 가리켰다. 왜 보고받은 기억이 없지? 박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말해보게.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시 사건 보고는 대부분 부회장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부회장? 즉, 강민재였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피의자는 사건 직전 대규모 자금 이동을 발견했다고 주장함. 회장은 눈을 찌푸렸다. 대규모 자금 이동? 그는 곧바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완전히 멈추었다. 그곳에는 한 줄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자금 이동 승인자 강민재. 회의실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듯 느껴졌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메모는 짧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태수는 그 자금 이동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회사 내부 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은 곧바로 뒤집혔다. 한태수가 횡령범이 되었고 그는 감옥으로 갔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회의실, 지우의 얼굴, 그리고 바둑판. 지우가 말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그리고 그때였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왜 그러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비서는 서류 속 한 장을 꺼내 회장 앞에 놓았다. 이건 당시 내부 감사팀 기록입니다. 회장은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건 직후 감사팀 일부 자료 삭제 확인. 회장의 눈이 순간 번쩍였다. 자료 삭제?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누가 했지? 박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부회장 승인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추었다. 강민재, 자신의 아들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잠시 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비서, 예, 지금 당장.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태수 사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게. 박 비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회장님 그럼.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번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보겠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5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바둑판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도연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건물 안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회장실 안 공기는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조금 전까지 읽고 있던 사건 파일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서류 몇 장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몇 개의 줄이 눈에 띄었다. 회장은 한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왜 그때 이 부분을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을까? 왜 내부 비리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사건이 그렇게 빨리 정리되었을까? 그 질문의 끝에는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재, 자신의 아들이었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설마.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들어오게. 문이 열렸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장의 눈이 잠시 움직였다.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도연그룹 부회장 강민재였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분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이 시간에 부르셨다기에 바로 왔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책상 위의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민재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예. 회장은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얼굴이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5년 전 사건 기억하느냐? 아들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어떤 사건 말씀입니까? 회장은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태수? 그 이름이 나오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그 사건 말씀이군요. 차분하게 말했다. 회사 내부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확실한 사건이었지? 강민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증거도 있었고요. 회장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아들 앞에 밀어놓았다. 이건 뭐냐?
아들은 시선을 내려 서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말했다. 조사 기록 같습니다. 읽어보게. 강민재는 잠시 서류를 읽었다. 그리고 말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기록이군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 다음 줄도. 아들은 다시 읽었다. 회사 내부 비리 발견 주장.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곧 어깨를 조금 으쓱하며 말했다. 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는 말이지요. 회장은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잠시 후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럼 이건 뭐냐? 강민재는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자금 이동 승인자 강민재. 아들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말했다. 그건 정상적인 결제였습니다. 그 자금 이동이 문제였던 겁니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느냐?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회장은 말했다. 한태수는 내부 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비리 승인자가. 회장의 시선이 아들을 향했다. 바로 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강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식 웃었다. 아버지. 예. 지금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재가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횡령범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게 다 밝혀진 사건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자료 삭제는 왜 했지? 강민재의 눈이 잠시 멈추었다. 자료 삭제라니요?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내부 감사 자료 삭제 확인. 강민재의 손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러나 곧 대답했다. 불필요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 불빛이 창 너머로 흐르고 있었다. 잠시 뒤 그가 말했다. 오늘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 하나를 만났다. 강민재는 눈을 좁혔다. 아이요? 그래.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10살짜리 아이였다. 잠시 뒤 말했다. 한태수 딸이다. 그 순간 강민재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바둑을 두자고 하더구나. 잠시 웃었다. 내가 졌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천천히 돌아섰다.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그 순간 강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버지. 회의실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다. 강민재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왜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재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번 판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끝까지 두어보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재는 느끼고 있었다. 5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도연그룹 본사 건물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층은 이미 불이 꺼졌고 청소 직원들이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개의 사무실만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회장실이었다. 강민재는 창가에 서 있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빛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5년 전 사건이 다시 열리면 무엇이 나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부회장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회사 보안팀장이었다. 강민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왔습니까? 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민재가 말했다. 회장님이 사건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보안팀장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정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건 곤란합니다. 보안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민재가 말을 이었다. 5년 전 감사자료. 예. 어디까지 정리됐습니까? 보안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대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강민재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대부분? 예. 보안팀장은 말을 이어갔다. 다만 서버 백업 기록이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민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백업 서버? 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것도 정리하십시오. 보안팀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회장님이 조사하시면 강민재가 말을 끊었다.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민재는 그 자리에서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예. 강민재의 눈이 조금 어두워졌다. 오늘 아이 하나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보안팀장은 잠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요? 한태수 딸입니다. 그 순간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강민재는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 때문에 일이 시작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안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강민재의 시선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아이를 지켜보십시오.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보고받겠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다. 부회장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5년 전 일을. 잠시 말을 멈추었다. 지금 다시 꺼내겠다고요?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각 마포의 작은 골목. 김순자 할머니의 분식집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난 뒤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둑판이 앞에 놓여 있었다. 흰 돌과 검은 돌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혼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딱 돌이 하나 놓였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물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예, 할머니. 오늘 어디 다녀왔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강남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강남? 예. 지우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정말이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바둑도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다. 그래서? 지우는 잠시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정말이야? 예.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 지우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다. 지우야. 그러나 지우는 바둑판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지우는 돌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딱, 아직, 잠시 말을 멈추었다. 끝난 것 아닙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말이니? 지우는 바둑판을 가리켰다. 아빠가 그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바둑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 순간이었다. 분식집 밖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검은 승용차였다.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분식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찾았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차 안의 남자가 말했다. 아이 지금 분식집에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민재가 말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차 안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차 안 남자의 시선이 다시 분식집을 향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이. 바둑판 앞에 앉아있는 지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아이의 눈이 창밖을 향했다. 그러나 차는 이미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분식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바둑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딱, 이 판. 아이의 눈빛이 조금 단단해졌다. 마포의 골목은 이른 아침이었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분식집 역시 막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김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문 앞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였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온 모습이었다. 할머니. 지우가 조용히 인사를 했다. 김순자 할머니가 돌아보며 웃었다. 지우 왔니? 예.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구석 자리로 가앉았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가방 안에서 바둑판을 꺼냈다. 낡은 나무판이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아이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다. 딱! 첫 돌이 내려놓였다. 잠시 후 분식집 문이 다시 열렸다. 택배입니다. 젊은 택배 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김순자님 계십니까?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펜을 받아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상자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지? 작은 상자였다.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태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예. 할머니는 상자를 가리켰다. 아버지한테 온 것 같다. 지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정말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구나.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는 작았지만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열어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뚜껑이 천천히 들렸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우의 손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다. 글씨는 익숙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지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지우에게. 지우야. 아빠다. 편지를 쓰는 것이 참 오랜만이구나. 지우가 많이 컸을 것 같아 아빠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아빠는 괜찮다.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날 일이 말이다. 지우야. 아빠는 정말 돈을 훔친 적이 없다.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었다. 아빠는 그날 이상한 자금 이동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걸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빠는 회사 서버에서 어떤 자료를 보았다. 그 자료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 아빠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렸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아빠는 그 자료를 USB에 복사해 두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남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사건이 터졌다. 지우야. 아빠가 가진 USB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아빠가 숨겨두었다. 회사 근처가 아니라 아빠가 바둑을 두던 곳에 말이다. 혹시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그곳을 찾아가 보렴. 그리고 꼭 기억해라. 바둑은 끝까지 두는 사람이 이긴다.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가 끝났다.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편지를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야.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다. 할머니. 그래. 아빠가.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USB를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디에? 지우는 편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바둑을 두던 곳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바둑을 두던 곳이라.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혹시?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십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내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이 있었다. 어디입니까? 망원동 공원. 지우의 눈이 조금 커졌다. 거기서 항상 바둑을 두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의 손이 편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보겠습니다. 그때였다. 분식집 밖 골목 끝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있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부회장님. 전화 너머에서 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해보십시오. 남자가 말했다. 아이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민재가 낮게 말했다.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창문 너머로 분식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뭔가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강민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차 안 남자의 시선이 다시 분식집을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가 가방을 메고 가게 문을 나섰다. 아이의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지우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찾겠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천천히 골목을 향해 움직였다. 망원동 공원을 향해서. 그러나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아이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망원동 공원은 아침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밤사이 내렸던 이슬이 잔디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서 한 아이의 발걸음은 조금 달랐다. 지우였다. 작은 가방을 맨 채 공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수없이 읽어보았던 글이었다. 아빠가 바둑을 두던 곳. 지우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이 공원은 어릴 때 몇 번 와본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 어린 시절이라 자세한 풍경은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이 공원을 천천히 훑었다. 벤치, 나무, 작은 정자, 그리고 바둑판이 그려진 돌 테이블 몇 개. 그 순간 지우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여기, 공원 한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을 두는 자리였다. 돌로 만든 테이블 위에 바둑판이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나무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그곳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던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었을 것 같았다. 지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벤치 하나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으로 나무를 살짝 만져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잠시 후 아이의 시선이 벤치 아래로 내려갔다. 벤치 밑에는 낡은 철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강판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보니 나사가 조금 느슨해져 있었다. 지우의 눈이 조금 커졌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그 철판을 만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당겨보았다. 끽. 작은 소리가 났다. 철판이 조금 움직였다. 지우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이의 손이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철판이 완전히 떨어졌다. 그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우의 손이 멈추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USB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공원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지우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아이의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들 역시 지우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USB도 들고 있습니다. 지우의 손이 USB를 더 꽉 쥐었다. 아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가방에 USB를 넣었다. 남자들이 걸음을 조금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다. 지우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아이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바둑은 끝까지 두는 사람이 이긴다. 지우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남자들이 말했다. 잠깐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학생.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강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들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방금 벤치 아래에서 무엇을 찾았니?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살짝 웃었다. 아저씨가 봤다. USB 하나 찾았지? 지우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아이는 곧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순간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 하시죠. 남자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있었다. 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다. 강도연 회장이었다. 회장의 시선이 남자들에게 향했다. 우리 회사 직원들 같은데.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다. 지우 옆에 섰다. 그리고 물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예. 찾았니?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다.
USB를 꺼냈다. 회장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건 내가 보관하겠다.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회장이 직접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회장이 말했다. 민재가 보낸 사람들인가?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회장은 낮게 웃었다. 역시 그렇군. 그리고 USB를 손에 쥐었다. 잠시 후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예. 이제 진짜 판이 시작될 것 같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은 USB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잠시 말을 멈추었다. 5년 전 진실이 들어있겠지. 공원 위로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도연 회장은 느끼고 있었다. 지금 이 작은 USB 하나가 도연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연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회장실에는 다시 불이 켜져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그 USB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돌려보기도 했고 다시 내려놓기도 했다. 그 옆에는 지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 역시 USB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회장이 말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예.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회장은 아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10살짜리 아이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리고 USB를 들어 올렸다. 책상 옆 노트북에 꽂았다. 찰칵. USB가 연결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백허브 517. 회장은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다.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영상 파일, 문서 파일,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 회장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아마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같았다. 어두운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이 자금 이동 위험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아빠. 한태수의 목소리였다. 화면 속에서 한태수가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그때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려왔다. 강민재였다. 영상 속 강민재는 책상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태수가 말했다. 부회장님, 이건 회사 돈입니다. 이렇게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강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한태수? 예. 너는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다. 한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민재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잠시 웃었다. 내가 본 걸.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아무도 못 보게 하면 된다. 그 순간 영상이 잠시 흔들렸다. 아마 한태수가 휴대전화를 더 단단히 잡았던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이건 범죄입니다. 강민재는 대답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회사는 잠시 멈추었다. 내가 운영한다. 지우의 손이 조금 더 떨렸다.
영상 속 한태수가 말했다. 회장님이 아시면. 그 말을 듣자 강민재가 웃었다. 아버지는 모르실 거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영상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다음 장면이었다. 경찰이 회사로 들어오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한태수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영상이 멈췄다. 노트북 화면이 조용해졌다. 회장실 안도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도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민재.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우야. 예. 내 아버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지우의 눈에 눈물이 조금 고였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항상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지우가 말했다. 진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언젠가 밝혀진다고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USB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래.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강민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아버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재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USB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맞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 판. 잠시 멈추었다. 이제 끝내자.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재는 깨닫고 있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지금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도연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강도연 회장, 강민재 부회장, 그리고 지우.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잠시 후 강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낮았다. 그 영상 오해입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강민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다. 회사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한태수가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우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도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민재야. 아들이 멈추었다. 회장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다. 저 영상.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내가 들은 목소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한 걸음 천천히 걸었다. 책상 앞에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목소리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민재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했다. 아버지, 이건 회사 문제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건.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범죄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강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그러나 회장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 증거를 숨겼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강민재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다. 그건 회장이 말을 끊었다. 그만해라.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회장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도시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 회장이 말했다. 민재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느냐.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회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돈보다 책임을 먼저 배우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런데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너는 그걸 전부 버렸다. 강민재의 눈이 조금 붉어졌다. 아버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추었다. 회사를?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투자 실패가 이어졌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강민재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때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강민재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말을 이어갔다. 아빠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잘못된 걸 말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강도연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민재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경찰에 가자.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직접 말해라. 내가 한 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민재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회장실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강도연 회장은 박 비서를 불렀다. 박 비서. 문이 열렸다. 예, 회장님. 경찰에 연락하게. 박 비서의 눈이 조금 커졌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 아들을 고발하겠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회장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 늦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도연 회장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끝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초여름의 햇빛이 법원 건물 앞 광장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왔다. 그러나 그 공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고요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이곳저곳에서 번쩍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재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사건 이름은 간단했다. 도영금융 내부 횡령 사건 재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였다. 한태수, 법정안. 재판장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방청석은 조용했다. 지우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강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 역시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한태수 사건에 대해.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본 재판부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새롭게 제출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 한태수에게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김순자 할머니는 입을 가리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피고인석 한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이 아직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재판장이 다시 말했다.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태수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서울 구치소 앞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기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지우였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바둑판이 들려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태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 딸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한태수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지우야.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작은 팔로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아빠. 한태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야. 잠시 말을 멈추었다. 미안하다. 지우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잘못 아닙니다. 한태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를? 지우는 바둑판을 들어보였다. 바둑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끝까지 두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한태수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다. 그는 딸을 꼭 안았다. 조금 떨어진 곳 강도연 회장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 비서가 서 있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회장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왜 그러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잠시 웃었다. 괜찮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래도 잠시 숨을 내쉬었다. 늦었구나. 박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한태수 앞에 멈추었다. 한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도연 회장이 말했다. 한태수 씨. 한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미안합니다. 한태수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내가 더 빨리 봤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한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잠시 멈추었다. 지금이라도 밝혀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예. 회장은 말했다. 바둑 한 판 더 둘래? 지우의 눈이 조금 커졌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살짝 웃었다. 그래.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 바둑판이 놓였다. 흙과 백의 돌이 다시 정리되었다. 지우가 흰 돌을 집어들었다.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딱! 작은 소리가 울렸다. 회장은 그 수를 바라보며 웃었다. 역시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한태수 바둑이구나.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은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잠시 멈추었다. 이번 판도 천천히 돌을 내려놓았다. 딱.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끝까지 두어보자. 햇빛이 바둑판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 판은 이미 이기고 시작한 판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